자, 문법 수업이 어려워요. 문법 과제도 참 힘들어요. 문법 과제는 제가 온라인 학습 페이지나 그 다음에 온라인 학습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온라인 학습 가이드 있죠. 거기에 문법 파트 과제를 어떻게 하는지 문법 복습 과제입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법 시험 파트에서도 문법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서는 수업에 대비해서 어떻게 예습을 하는지 이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할 교재 있죠. 교재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 다음 주 월요일 날 또는 언제 수업할 이번에 돌아오는 문법 수업이 가정법이구나, 시제구나, 대명사구나. 일단 교재 내용을 파악해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쭉 읽어요. 그냥 큰 소리로 2번 이상 반복하면서 읽어 내리세요. 그러면 아, 이런 내용을 수업 받는구나 라고는 알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전에 문법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공부한 적이 있다, 그리고 수업했던 이전에 공부했던 문법 교재가 있다 라고 하면은 한번 봤던 교재잖아요. 해당 내용을 찾으세요. 그 교재에서 시제를 할 거라면 배웠던 문법 교재에서 시제를 찾아서 한번 또 훑어봐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배웠던 문법이잖아요. 그럼 그 교재를 보면 뭔가 생각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읽으라니까요. 읽어만 돼도 돼요. 읽어만 보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이해하려고 악을 쓰고 암기하려고 악을 쓰니까 힘든 건데 그냥 읽어만 보세요.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자, 교재를 먼저 한두 번 읽는다. 기존에 공부했던 문법 교재가 있으면 해당 파트를 찾아서 한두 번 읽어본다. 근데 너무 기초가 약하고 기존에 했던 문법 교재가 없다. 특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즘은 왜 만화책으로 구성된 문법 교재 시리즈도 꽤 있죠. 뭐 예를 들면 그램그램 영문법 원정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막 20몇 권, 30몇 권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살 필요는 없고 학생이 힘들어할 만한 어렵다고 생각되는 시리즈 그 편수만 사면 돼요. 뭘 만화 한두 컷에서 설명하고 암기 포인트 있고 나머지는 만화 속에서 이렇게 이해하게끔 하는데, 아유,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도 기초영문법 어느 정도는 했는데 만화책까지 봐야 되나요? 이런 어떤 분도 계시고 학생도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희 학원에 토익반이나 탭스반에 있는 중3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 만화책을 봐요. 전에 어릴 때 봤던 책인데 근데 나름대로 그 수준에 가서 밑으로 내려와서 쉬운 문법책을 보는데 정말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오면서 뭔가 정리가 잘 된대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기초영문법 한번 공부했다고 반드시 기초영문법이 아니라 기본영문법만 공부해야 된다는 이상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러세요. 한번 기초영문법 보면은 끝인가요? 다 알아요?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누누이 문법 파트에서 강조하잖아요. 한 번 보고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문법은 없다. 외우고 잊어먹고 외우고 잊어먹고 그러면서 옛날과는 달라서 예전에는 외운 거 갖고 시험 보지만 이제는 응용하고 활용하면서 수능식으로 토익식으로 탭스식으로 이렇게 응용 활용 문제가 계속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학의 응용 문제 풀듯이 공식 외우고 개념 외우고 응용 문제 활용 문제 풀잖아요. 문법도 똑같다. 그래서 머릿속에 자꾸 넣어주라. 넣어주고 기초 넣어줬다가 기본 넣어줬다가 기초 넣어줬다가 기본 넣어줬다가 만화책도 넣어줬다가 이게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수준이 진짜 올라갔다니까요. 토익이 900이 넘고. 근데 그 상황에서 기초형 문법과 만화책으로 된 문법책을 보죠.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이렇게 쉬운 내용을 가지고 착착착 정리되는 분명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문법은 쉬운 책을 본다고 우습게 봐서도 안 되고 불필요하다고 던져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 계속 보세요. 밑에서부터 위로 계속 훑어내면 쉬운 건 쉬운 대로 갖는 게 있고 어려운 건 어려운 것대로 갖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만화책으로라도 한번 보고 해당 파트를 수업에 들어가면 훨씬 편하다. 또 하나, 온라인 영문법 강의가 요즘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20몇 년 동안 문법은 옛날식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게 편하게 현지 영어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진행된 영문법 강좌 상황 때문에 문법이 자꾸 미뤄지고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요즘 와서는 그 모든 방법이 다 실패를 한 거예요. 아시나요? 재미있게 편하게 해가지고 문법이 완성됐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럼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옛날식으로 머릿속에 넣되
그거는 버리면 안 돼요. 넣어야 돼요. 하지만 현재 우리한테 주어지는, 옛날과는 다르게 주어지는 막 수능식, 토익식, 탭스식 이런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문법을 충분히 활용시켜 주는 게 좋다. 이게 맞는 거죠. 근데 공식이 머릿속에서 탕 빠져버리면 활용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걸 이제 인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영문법 강의라고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전에는 진짜 띄엄띄엄 나오거나 블로그나 카페밖에 없었거든요. 요즘 많습니다. 이런 걸 하나 신청해서 좀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추천도 받아보고 글도 검색해서 이 온라인 영문법 강좌를 같이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먼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때는 학원에서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먼저 듣게 하는 거예요. 이 온라인 영문법 강의를 학원에서 내일 또는 다음 주에 시제가 나간다. 그럼 온라인 영문법 강좌에서 시제를 선택해서 먼저 듣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진행할 때는 학생한테 맡겨놓으면 절대 안 되고요. 부모님이 일단 옆에 앉아 계셔야 돼요. 인터넷 인강이라고 그러죠. 인터넷 강의가 가장 문제점이 뭔가요? 강의 수준은 다 좋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맡겨놨더니 안 하더라. 이게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딱 요거는 습관이 몸에 익을 때까지는 부모님 옆에서 지켜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예습이란 말이에요. 수업할 교재 내용을 먼저 확인한다. 한 번이라도 읽어본다. 이전에 공부했던 문법 교재가 있다면 또 한 번 읽어본다. 이런 부분이 없고 기초가 약하다 싶으면 만화책으로 구성된 문법 교재라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본다. 그리고 온라인 영문법 강의를 신청해주고 등록해서 부모님이 옆에 앉아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사전에 학원 교습이 진행되기 전에 한번 이걸 듣고 들어오면 확실히 좋다. 이해되셨죠? 자,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이걸 다 하려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20분이든 30분이든 투자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죠. 반드시 수업 녹화 동영상을 보면서 중요 부분을 반복 학습하게 하세요. 그리고 문법 복습 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법 수업이 끝나면. 그리고 이 문법 복습 과제에서 시험이 100% 그대로 출제돼요. 제가 이 문법 복습 과제 파트나 문법 시험 파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할 때는 문법 녹화 동영상을 옆에 띄우고 같이 하라. 그러면서 찾아가면서 내용을 다시 재검토하고 다시 보면서 문법 복습 과제를 만들고, 그리고 문법 복습 과제를 완벽하게 만점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한다고요. 수업 녹화 동영상을 꼭 보도록 합니다. 100분은 언제 또 봐요? 실제로 해보면 100분 그렇게 안 들어가요. 왜냐면 문법 100분이 전체가 다 빡빡하게 강의로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또 보면 된다고요. 그럼 한 50분, 40분만 보면 충분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40-50분 정도 생각하고 시작을 하고 본인이 집중이 잘 되고 요거를 몇 번 보면 굉장히 좋겠다 싶으면 봤던 부분 또 보고 하면서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해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반드시 녹화 동영상을 보게끔 하는 것. 문법은 필수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예습을 이렇게 하고 수업을 듣고 그리고 수업 끝난 다음에 동영상 시청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 복습 자료 갖고 시험도 보잖아요. 요렇게 했는데도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당연히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 다 된다 그러면 정말 편하죠. 이만큼 문법이나 어법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쌓여져서 그 뒤에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눈앞에서 요만큼 공부했으니까 문법을 이만큼 팍 알게 되고 요만큼 공부했으니까 요만큼 또 팍 알게 되고 이런 성과가 안 나타납니다. 문법, 어법은 쌓여서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올라가고 이해력과 판단력과 여러 가지 상황이 같이 올라간 다음에 그거였구나 라고 뒤를 돌아보면서 알게 되는 게 문법과 어법인데 중요한 거. 그러면 지금 어릴 때는 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 쌓인 시간이 있어야 뒤에 가서 알게 된다니까요. 쌓인 시간이 없으면 뒤에 가서도 몰라요.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좌절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쌓아 나가란 말이에요. 이런 시간들을. 그렇게 해서 중2, 중3, 고1, 고2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알게 된다니까요. 그때 가서
알게 되면서 본인 실력이 확고해져요. 근데 이 시간을 안 쌓으면 절대로 그 결과는 없습니다.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법 예습하는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한두 가지라도 하세요. 그리고 수업 끝난 다음에 반드시 녹화 동영상을 보면서 문법 복습까지 완성하고 문법 시험 만점에 가깝게 통과하고, 그리고 그걸 잊어먹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서 이 시간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자, 문법은 여기까지만.